서울대학교 센터장을 맡고 있는 강현구라고 합니다. 오늘 서울대학교 융합형 인재 육성을 위한 미래 신산업 수요 특화형 교육 프로그램에서 이름이 긴데요. 예, 최근에 인재니움의 우수 사례 뭐 이렇게 기사로 아마 지금 이제 곧 나갈 예정인데 그 기사와 그 동일한 이제 발표 내용이고요. 그 기사를 참조해 주시면 좀 더 뭐 많은 디테일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 발표는 주로 이제 계속 수요가 많다는 것은 기업에서도 이런 인재들을 뽑고 싶어 하고 학생들도 이런 인재가 되고 싶어 하는 그런 수요가 굉장히 높은 미래 신산업 쪽에 관련이 되어 있는 AI 교육에 대한 것이고요. 전반적으로 서울대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전공자 또 비전공자를 위한 그런 교육 과정을 소개를 시켜드리고 또 저희가 하고 있는 노력,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블록체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보시면은 이 케네디 앤 무어라는 곳에서 조사를 한 그런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글로벌 시총으로 탑 10에 그 소위 빅테크 기업들이 7개 포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불과 5년 전만, 6년 전만 해도 그 애플 정도만 있었고, 1998년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있었는데 당시에는 윈도우가 이제 그 도스에서 윈도우로 가면서 그랬던 거고, 지금 이제 MS 같으면 이제 그 클라우드 애저 서비스를 하면서 이제 굉장히 이제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반면 이제 80년대 그런 이제 일본 기업들은 거기에 탑 10에 있지 않고요. 뭐 노키아 같으면은 98년에 8위였는데 현재는 415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대는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얼마나 그 미국이나 영국 또는 캐나다, 중국 등이 이제 선발주자로 이제 치고 나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여러 가지 연구나 어떤 산학 협력에 관련돼서는 이제 열심히 잘 하기를 바라고요. 저는 이제 대학교에서 센터를 맡고 있는 교수로서 교육을 어떻게 잘 해서 파운데이션을 잘 다질 것인가 그런 쪽에 관심이 있고 또 그런 쪽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서울대학교의 AI 위원회라고 사실 이게 빅데이터 연구원이었습니다. 근데 AI 연구원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좀 개편을 했고요. 또 AI 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AI 마스터 플랜을 이제 그 관장하는 그런 위원회고요. 물론 AI 연구원에서 그런 컨트롤 타워가 돼가지고 특히 연구 쪽에서 그런 쪽을 중심이 돼서 할 예정이고요. 이제 2020년 작년부터 여러 가지 그런 좀 산학 협력을 좀 강조하는 쪽으로 저희가 이제 단지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그 낙성대 역하고 저희 후문 쪽을 연결하는 낙성대 밸리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라 그러면 굉장히 요즘에 그 보편 타당한 단어로 쓰이고 있죠. 뭐 센싱을 하고 뭐 여러 가지 학습을 시키고 그다음에 적용을 시키는 이런 큰 범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머신러닝이라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이제 최근에 배우고 있는 그런 교육 과정이고 이제 궁극적으로 딥러닝 이제 생각까지 할 수 있는 그런 AI를 저희가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전기정보공학부, 컴퓨터공학부를 중심으로 해서 원래 전공자들이 배우고 있는 것들이 있었고요. 최근에 학부 과정에는 연합전공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타 전공을 하고 있으면서 이제 AI를 동시에 전공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AI 플러스 X라고 하고요. 협동 과정은 대학원 과정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다른 학부 백그라운드가 있어도 이제 협동 과정, 석사 과정이나 심지어 박사 과정으로 진학을 해서 그쪽 본인의 전공과 이제 그 AI를 심화 공부를 하여서 좀 더 시너지 효과를 내게 하자 그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사이언스 전문 대학원 그러면은 요거는 조금 이제 좀 약간 결이 다릅니다. 이거는 이제 좀 전공 위주라기보다는 이제 어떤 양성 측면에 더 방점이 있습니다.
공학교육 혁신센터하고 글로벌 공학교육센터를 제가 동시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비전공자나 그러니까 비전공자라 그러면 컴퓨터공학부나 전기정보공학부 전공자가 아니고요. 그다음에 전체 대학생들 다른 단과대, 공대 모든 대학생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증진에 대해서 이제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X 플러스 AI라는 게 어떻게 보면 뭐 금융 플러스 AI, 바이오 플러스 AI, 그래서 모든 학문 분야에서 이제 AI를 다루지 않고 그냥 전통적인 학문만 하기는 좀 어려운 이제 시대로 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말씀드린 연합전공 인공지능 교육과정은 학부 과정이고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교육과정이 돼 있고요. 부전공이나 복수전공의 개념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정해진 학점이 있고요. 본인의 전공을 하면서 동시에 복수전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기초 과목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실습 과목, 딥러닝 과목도 있어가지고 컴퓨터공학부 전공자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연합전공을 졸업을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AI를 굉장히 다룰 수 있는 학생이 될 거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요.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대학원 협동 과정으로 진학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대학원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으로 진학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협동 과정은 이제 석사 또는 석박 통합 박사 과정에 대한 그런 과정이고요. 보통 저희가 협동 과정이라는 것은 여러 개의 전공이 합쳐서 같이 운영을 한다는 그런 과정인데 다른 주제에 대해서 뭐 예를 들자면 도시 설계라던가 아니면은 뭐 어떤 기술 경영 정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동 과정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AI 협동 과정을 만들었고 2020년부터 작년이죠. 예, 신입생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단에 보시면은 학생들이 굉장히 듣고 싶어하는 그런 과목들이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연어, 컴퓨터 비전, 확률 그래프 모델, 강화학습 뭐 등등 빅데이터까지요. 그래서 석사를 협동 과정으로 하고 다시 자기 전공으로 돌아와서 박사를 전공을 하면은 양수 겸장이 되겠죠. 그 학생은 또는 제 대학원생의 예시를 들면은 석사 과정을 저희 건축공학에서 공부를 하고 박사 과정을 협동 과정 인공지능으로 진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고 그 AI 쪽에 공동 지도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두 명의 공동 지도 교수를 한 학생에게 어사인이 돼가지고 이 학생은 그 연구실에서도 초기 2년을 지내기로 했고요. 후에 뭐 2년이 될지 뭐 더 길어질지 모르겠지만 이제 제 연구실로 와가지고 응용을 본인이 거기서 갈고 닦은 그런 AI 기술들을 이제 적용하는 것을 할 예정이라서 저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센터에서 하고 있는 교육 방향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이게 잘 안 넘어가서요.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많이 알려져 있다시피 IAB 교과목이라고 있습니다. 우측 하단에 보시면은 IAB 교과목이라고 있는데 이건 비전공자를 위해서 개설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GPU 100대를 저희가 설치를 하고 대면 교육을 하다가 작년에는 비대면 교육을 하였는데 보시다시피 7분의 교수님이 팀 티칭을 하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소개가 되었고요. 두 번째 차트에 있는 교수님 5분이 하시는 과목은 후속 과목인 사이버 세큐리티 앤 블록체인이라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AI도 뭐 사이버 보안이 무너지면은 사상 누각이 되듯이 그런 쪽을 또 강조하고 있는 과목이 후속 과목으로 신설이 되었고요. 지금 그 가운데 상단에 있는 사진은 한때 10월에 저희가 좀 그 코로나가 좀 수그러들었을 때 하이브리드 비대면 IoT 실습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거리두기를 하고 있고요. 일부 학생은 또 온라인으로 접속을 해가지고 본인들이 뭐 그렇게 대면으로 하고 싶지 않은 학생들에 한해서는 저렇게 진행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IoT, AI, 빅데이터를 다 같이 한 학기에 가르치다 보니 굉장히 양이 많은데 이 과목을 하기 위해서는 선수강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고요. 그리고 미리 플립드 러닝으로 동영상을
개강 이전에 다 보게 돼 있고요. 퀴즈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썬 코딩에 대한 인터랙티브 그런 수료를 다 해야 돼서 거기에 이제 서티피케이트를 내야지 수강 자격이 됩니다. 그래서 IoT 부분이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많은 학생들이 AI나 빅데이터 코딩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파워를 굉장히 하고 싶어 하지만 하드웨어 또 센싱과 컨트롤이 접목이 돼야 된다고 저희 위원회에서는 생각을 해서 IoT 부분이 3분의 1 정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인터랙티브 파이썬을 배울 수 있는 웹사이트는 굉장히 많고요. 그 중에 하나를 저희가 이용해 가지고 무료로 당연히 제공되는 것이고요. 물론 그 이상의 과정을 수료하기 위해서는 지불을 해야 되겠죠. 저희는 무료로 하는 과정만 수료증을 출력을 하고 그다음에 동영상 86개 강좌를 미리 시청을 해서 퀴즈를 보고 그게 맞지 않으면 당연히 넘어가지 않겠죠. 다음 모듈로. 그리고 또 저희가 이 과목을 운영하다 보면은 퀴즈를 또 봅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근데 퀴즈를 막 왕왕 틀려요 학생들이. 그러면은 그거를 경험하다 보면은 또 점수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성적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다시 돌아가서 다음번 퀴즈는 다 맞기 위해서 다시 시청을 하는 그런 이제 패턴을 따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식을 저희가 취하고 있고 작년인가요? 예, 작년의 통계인데 2020년 1학기군요. 저 보시다시피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공대뿐만 아니고 한 절반은 타 단과 대학에서 수강을 하고 있고요. 기계공학부가 좀 많고 농업생명 과학대학도 있고요. 요즘 스마트팜 이래서 그쪽도 AI를 당연히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비대면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차피 스크린을 쉐어하기 때문에 물론 옆에서 실습을 할 때 조교가 봐주면은 좀 더 효율적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학생 각자가 콜랩에 각자 접속을 해서 이렇게 텐서플로우 같은 것으로 저희 실습을 따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메인 조교가 어느 정도의 스켈레톤 코드는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그걸 따라서 실습을 해보는 중간 중간에 질문이 있으면은 질문만 받아주는 서브 TA들이 줌에 접속해서 이런 방식으로 언택트 IAB 수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 학기를 해본 결과 굉장히 효율적이었고요. 특히 이제 블루팀 보드를 마련해가지고 내내 발생하는 그런 질의응답을 일주일 내내 조교가 게시판에서 해주었기 때문에 많이 대면 실습을 하지 못하는 그런 약점을 보완을 하였습니다. CSB 과목은 후속 과목이라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비슷한 방식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보시다시피 뭐 인터넷 세큐리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세큐리티, 그다음에 블록체인에 대해서 다채롭게 구성을 하고 있는데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전공 학생들도 많이 수강을 하고 있고요. 한 60-70%는 전공 학생들입니다. 예. 그래서 현재까지의 통계고요. 현재 341명을 배출을 하였고 조교도 120명이 지금껏 투입이 되었습니다. 실무 응용이라고 두 번째 줄에 있는데 프로젝트 수업을 별도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학점으로 만들어서 계절 학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론 및 실습 들으면 학생들이 많이 지치나 봐요. 그래서 실무 응용을 만든 지는 지금 2개 학기째 운영하고 있는데 연이어서 듣는 학생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반면 IAB 개론 및 실습을 듣지 않고 이미 어느 정도 실력이 되는 학생들이 또 절반 정도 실무 응용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 응용이라 그러면 그냥 그야말로 프로젝트 하나를 5주에서 6주 정도 되는 계절학기 동안 수행을 하는 것이고요. 그 작품들, 그 코딩 소스, 그다음에 코딩 기술서를 모두 웹사이트에 게재를 해줍니다. 저희가. 그럼 학생들은 본인의 얼굴이 되니까 굉장히 열심히 하고요. 중도 탈락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포스터고요. 모집 포스터. 그래서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이고요. 그야말로 학생들끼리 토론을 하면서 진행을 하는 또 서로 피어 리뷰어가 돼가지고 코딩을 봐주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외부 인사들을 좀 모셔서 멘토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당연히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을 하였고요. 이렇게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것도 잘 안 넘어가네요. 네.
넘겨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넘어갔네요. 네, 보시다시피 그 학생들끼리 조별 회의를 하면은 이렇게 또 회의록을 작성을 해서 증빙 자료를 남겨서 제가 없어도 수업을 열심히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전에 나온 화면이 그 이제 학생들 코딩 기술서였는데 다 웹사이트에 게재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gc.snu.ac.kr로 가시면은 학생들의 작품들이 이게 자꾸 배터리가 없나요? 네, 이렇게 작품들이 다 게재가 돼 있고요. 그래서 그 학생들도 자랑스럽게 뭐 본인의 작품을 이제 선보이는 거고, 다른 학생들이 그 코딩을 보고 또 배울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전국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저희가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컨트롤이 좀 안 좋은데요. 그래서 그러한 노력으로 저희가 컨텐츠 개발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이제 센터, AI 센터 이렇게 이제 건립을 저희가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강의동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강의동은 기존에 굉장히 노후화된 그런 강의동을 리모델링하여서 거기 이제 파워 와이파이, 그다음에 여러 가지 콘센트 이런 것들을 다 마련을 해서 실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이고 제가 죄송하네요. 이거 생방송 중인데 블록체인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잠깐 한 2, 3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블록체인은 상대적으로 부각이 되지 않고 있고요. 또 학생들도 니드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홈페이지 자체가 80년대 말만 해도 90년대 초만 해도 전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시듯이 블록체인도 그렇게 미지의 기술이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작을 해야 되겠다라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은 AI는 사실 좀 약간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이 선발주자는 아니고 블록체인은 선발주자가 될 수 있겠다. 그리고 그 포텐셜이 있다고 봤고요. 그래서 블록체인 실무 응용이라는 프로젝트 수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건 계절학기가 아니고 정규학기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UC 버클리에서 블록체인을 하는 학생들끼리의 수업이 있습니다. 그걸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 학교에 블록체인의 전문가들만 모여 있는 디사이퍼라는 동아리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이제 계속 세미나를 해왔는데 이것을 그냥 수업화한 것입니다. 비대면으로 서로 블록체인을 잘하는 친구들은 많지는 않죠. 하지만 모여서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하고 조별 토의 또 디사이퍼 구성원들이 다 조교로 활동을 하고요. 그렇게 하다가 하나생명이라는 기업에서 같이 한번 더 해보자 산학 연계시켜서, 그래서 이번 2학기 때는 그쪽에서 청강도 하고 프로젝트도 같이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작품들도 다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그게 또 블록체인을 보고 이제 시작하는 학생들이 보고 배울 수도 있고, 또 여기서도 하나의 결과물로서 일종의 뭐 교수님들이 논문 쓰듯이 그렇게 게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상의 컨텐츠를 공유를 하고 또 그걸 전제로 이미 했기 때문에 학생들도 뭐 다 동의를 한 상태에서 수업을 진행을 한 것이고요. 물론 산학협력을 하는 하나생명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센터에서는 그러한 노력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어떤 설명에 대한 비디오 링크도 여기에 올려놓았고요. 결론적으로 제가 한 슬라이드에 서머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딩이 부족한 학생들은 먼저 본인 스스로 배우고 또 튜터를 좀 붙여주는 스플릿이라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어느 정도 컴퓨터 디지털 리터러시를 좀 올리고 그 후에 IoT, AI, 빅데이터 개론 및 실습을 들음으로써 비전공자도 그 AI의 문턱을 넘을 수 있게 저희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 후에 프로젝트 수업인 실무 응용 1, 그 후에 2를 듣게 하고 있고요. 개론부터 2까지 다 들은 학생은 현재 18명이 있는데 그러니까 프로젝트까지 한 학생이 18명이 있는데 그 프로젝트 수업은 최근에 시작을 했는데 학생들이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후에 또 가을에 저희가 하는 창의설계 축전에 거기 작품들을 또 내놓을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뭐 전국 공학 페스티벌에도 나중에 참여해서 국무총리상도 받은 팀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측에는 CSB 과목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고요. 사이버 시큐리티는 굉장히 전문적이기 때문에 블록체인만 떼서 또 저희가 학생 동아리가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뭐 대한민국에서는 날고기는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굉장히 주도적으로 오히려 수업을 이끄는 블록체인의 실무 응용 1, 2 연구라 그러면 대학원 과목입니다. 저기도 IAB 1, 2라고 되어 있는 게 지금 두 번째 줄에가 있어서 잘 안 보이는데요. 어쨌건 간에 연구라 그러면 대학원생들은 학부 과목을 듣는데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구라는 그런 과목명을 새로 개설을 해가지고 대학원생들도 학점을 딸 수 있게 하였고요. 그리고 연구원과 실무응용원이 합쳐서 같이 이렇게 디스커션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나중에 그 이제 산학 연계를 통해서 후에 인턴도 하고 또 창업도 해서 그것이 어떤 미래 신산업으로서 저희가 성장을 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 끝에 이러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유튜브 생방송 중계를 통해서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작년에 이투 페스타 그 공학교육 페스티벌에서 서울대학교 팀이 최우수상을 받았던 이유가 지금 강인구 센터장님이 말씀하셨던 이러한 그 준비된 미래지향적인 교과목에 있지 않았냐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한 3가지 정도 질문이 와 있는데요. 2가지로 잠깐 추려가지고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학교마다 저러한 교과목들을 다들 개설하고 싶어 하십니다. AI 교과목이든 뭐 IoT든 빅데이터든. 근데 사실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강사진을 어떻게 모시고 할 수 있을 것이냐. 뭐 전문가가 교내에 있다 하더라도 또 교수님이 안 하시겠다고 하실 수도 있고 실제로는 또 외부에서 교수진을 모셔오는 것도 쉽지가 않고 한데 그러한 것 포함해서 이러한 교과목을 센터에서 운영하시는데 어려운 점들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좀 다른 센터에서도 할 수 있는지 좀 팁을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요. 교수님들이 또 바쁘시잖아요. AI 담당하는 교수님 더 바쁘신데 팀 티칭을 통해 가지고 또 플립드 러닝을 통해 가지고 최소화를 시켜서 서로 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뭐 이렇게 좀 십시일반 이렇게 같이 힘을 모으면은 부담을 많이 안 가고 또 그분들이 어느 정도의 사명 의식은 있어야 돼요. 전공 수업을 하느라고 정신이 없지만 공대 차원이나 대학 차원에서도 본인들의 어깨가 무거운 것을 알고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연구실에서의 조교들도 마찬가지로 참여를 해줘야 되는데 조교비를 많이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할 수는 있지만 다른 기부금들을 그쪽으로 많이 받아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대면 저희가 실습을 운영할 때는 조교가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100명이 동시에 실습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학부생을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전교생에게 이메일을 뿌려서 모집을 해서 조교비가 물론 마련이 돼 있고요. 물론 대학원생 조교만큼은 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들이 오히려 본인들도 이걸 하면서 더 배운다는 그런 것을 알고 있는지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수업 같으면은 그런 것들을 운영하실 만한 교수님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AI를 많이 알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일단은 모더레이터 비슷하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학생들끼리의 디스커션을 이렇게 좀 권장하고 있고요. 또 외부에서 이렇게 접속을 해서 멘토링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을 한 6주니까 거의 한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이렇게 모셔가지고 그분들이 한 2시간 동안 학생들과 소통하면서 멘토링을 해주시는데 산학에 있는 계신 분도 있고요. 아니면 저희 학교에 계시는 교수님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발품을 팔아가지고 이제 섭외를 하고 있는 것이죠. 누군가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자동으로 되는 건 없으니까요. 어쨌건 간에 학내에 계신 관심 있는 많은 교수님들이나 직원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조금만 더 노력을 해주신다면 또 참여도를 이끌어 주시고
그런 식으로 만들어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뭐 엄청난 그 어떤 그 교육 인재 풀이 마련될 것도 아니고요. 또 학생들은 학부생들을 많이 활용할 수도 있고요. 동아리도 제가 활용하였듯이 전방위로 노력을 해서 뭐 우리는 안 되지, 우리는 재원도 없지, 내지는 우리는 학생들이 좀 참여가 미진하지라고 핑계만 찾지 말고 조금이라도 노력을 해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그런 노력이 중요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답이 잘 됐는지 아니, 모르겠네요. 뭐 감사합니다. 이 두 번째 질문은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질문 내용은 좀 수강 자격을 너무 엄격하게 제한하는 게 아니냐,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선제 조건들이 좀 많지 않으냐, 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지금 센터장님 답변하시는 거 보면 센터에서 저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더 많이 수강 신청하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예, 하시고 싶은 말씀 그게 있으시면. 처음에는 100명이 수강을 하면은 이탈률이 30-40%가 됐어요.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한테 굉장히 부담이 되고 준비가 안 된 학생들도 어떻게 선행 조건은 만족을 해서 수강을 하긴 했는데 처음에 도저히 소화가 안 돼서 이탈률이 많았는데 이번 학기에는 이탈률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12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수강 신청도 보통 100명 매 학기 하면은 한 그 정도만 신청을 했어요. 근데 이번 학기는 140명이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선발을 하는데 대면 수업 같으면은 100명부터 시작을 했겠죠. 자리가 없으니까요. 거기에 있는 그 모니터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늘려서 시작을 했는데 또 중도 탈락하는 학생이 있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거의 100명 가까운 학생들이 이수를 했는데 3학점밖에 안 됩니다. 근데 학생들한테는 그게 다른 과목의 3학점에 비해서는 굉장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꺼려하는 게 사실이지만 또는 용기가 안 나는 것도 사실이고 중도 탈락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학생들의 수요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AI 관련된 실습 과목은 학생들이 몰립니다. 그래서 준비를 학생들도 많이 해야 됩니다. 본인이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동영상, 뭐 어떤 인터랙티브, 뭐 코딩 또는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 가보면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뭐 어떤 이런 그 팀을 만들어 가지고 같이 스터디를 할 수도 있고 노력을 안 하고 그냥 얻어갈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 여러분들도 그런 것을 좀 각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